자, 그랬을 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 쓸 수 있어야죠. 다 썼어. 자, 등가속도 공식 중에 첫 번째 나중속도는 이거 채워. 두 번째 간거리는 이거 채워. 세 번째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공식 요거지. 이거 세 가지가 채워져야지. 잘했어. 그러죠. 내 새끼들이 사람이 되네. 멋지다. 그렇지. 제가 그냥 아합이하고는 사뭇 다른 조시체를 가지고 있는 언니들이 있다. 그렇지. 잘하네요. 그렇죠. 너 S 제대로 안 쓰냐? 에이씨. 그러죠. 그러죠. 다음 주에는 기부수 풀고 오냐? 다음 주에도 못 푸냐? 자, 그래서 보시면요.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만큼을 더하면 돼. 속도 늘어난 거 AT야. 그래서 AT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간거리는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는 거야. 그래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야. 이랬고요.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해결하면 돼. 이랬단 말이죠. 맞아. 그래서 얘기 3개 쓸 수 있으시면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요. 자유낙하하는 운동에서의 등가속도 그래프. 자유낙하는 공기저하가 없어. 중력가속도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유낙하할 때 처음에 초속도를 0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운동이 돼요. VT 그래프. 이거 가속도는 중력가속도예요. 중력가속도 10으로 보자. 자, 1초일 때 속도 얼마? 10. 2초일 때 속도 얼마? 20. 무조건 정해져 있어. 이거 질량 몇 킬로일 때야? 지금 내가 그린 이 자유낙하 그래프는 질량이 몇 킬로일 때야? 전혀 상관없어.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의 운동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어. 질량 무관해 라고 했던 거야. 맞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요. 나중 속도는 빠른 속도로 변형. 나중 속도는 GT죠. 아니야. 네. 처음 속도가 0이니까. 가속도는 중력가속도니까. 그러니까 낙하할 때 걸린 시간 어떻게 계산하면 돼? 중력가속도로 나중 속도를 나누면 돼. 됐지? 그러니까 어떤 애가 바닥에 떨어질 때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는데 40이래요. 속도가 40이래요. 몇 초 걸렸겠니? 4초. 4초라고요. 알겠어? 그럼 거꾸로. 내가 40으로 던져. 몇 초 동안 올라가? 4초 동안이야. 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 똑같으니까 거꾸로 0에서 40 될 때까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시간이 걸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자유낙하 제대로 공부하면 연직 상관은 우리 안 한다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니까. 맞죠? 네, 이런 거. 자, 그랬을 때 1초 동안 간거리. 네, 라고 하는 간거리요. 자, 낙하거리가 얼마야? 라고 하는 낙하거리 습관적으로 H라고 써. H는 초속도가 0이니까 이거 없어지죠? 가속도가 G니까 뒤집어 놓으면 되겠죠? 낙하거리는 얼마야? 2분의 1 GT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G가 얼마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OT 제곱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 자유낙하한 물체의 거리는요. 중력가속도를 10으로 생각하면 OT 제곱으로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1초 동안 간거리 5, 2초 동안 간거리 20이야. 3초 동안 간거리 45야. 알겠어? 못 계산하면 뒤져. 그러니까 1초 동안의 간거리 이거 5라고. 1초 동안의 간거리가 5라고. 그러면 2초 동안의 간거리가 얼마라고?
20이면 꼬맹아 1초에서 2초 사이의 간거리는 얼마야? 15야. 3초 동안의 간거리 45면 2초에서 3초 사이의 간거리가 얼마야? 25면 느껴져? 이 넓이 비율 1대, 3대, 5대, 7대, 9대, 11대 알겠냐? 이런 식으로 증가해. 이해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자연학화 했을 때 간거리 이렇게 계산하니까 내가 만약에 간거리를 줬어. 이 새끼 45m 떨어졌어. 몇 초 걸렸게? 라고 한다면 시간은 뭐니? 루트 뭐니? G분의 2H로 정리가 돼. 맞아? 이거 T로 정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느낌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쳐 졸면 뒤진다. 바닥에 닿을 때 속도는 얼마야? 라고 하는 거죠. 너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볼 건데요. 여기에 20m 높이에 2kg짜리 물체가 있대요. 뭐 이런 얘기죠. 중학교 3학년 때는 질량을 m으로 안 주니까 질량 값을 주겠죠. 근데 너네 알겠죠? 질량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질량은 줘봤자 의미가 없는데 또 안 주면 애들이 안 풀어. 얘가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중학교 3학년 때 이건 뭘로 풀게? 등가속도 공식 안 넣잖아. 왜? 그걸 안 배우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뭘로 풀게? 물체가 저 위에서 떨어지는데요.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중학교 3학년 때 등가속도 운동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에너지 전환으로 풀죠. 자, 이 높은 곳에 있을 때 물체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죠? 에너지는 무조건 뭐 되는 거다? 보존되는 거다. 절대 없어지지도 생겨나지도 않는다. 단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다. 맞냐? 그러면 이 높은 곳에 있던 물체의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mgh가 바닥에 닿으면 위치 에너지 0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위치 에너지 다 뭘로 갔어? 그렇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나 바닥에 닿을 때 운동 에너지 크기는 같아야 돼. 100% 전환됐으니까.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 2분의 1 mv 제곱. 그랬을 때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 mgh는 2분의 1 mv 제곱 m 날라가. 그래서 질량이 의미가 없어. 바닥에 닿을 때 속도 결정은 질량이 하는 게 아니야. 높이가 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랬을 때 속도 얼마니? V는 불러. 얼마? 루트 2g h니까 루트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높이 바닥에 닿을 때 속도 얼마? 20 됐냐? 이렇게 나오지? 이건 에너지로 푼 거지. 근데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을 배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에너지 전환으로 풀라 그래도 나는 자연학과 운동으로 풀 거야. 이거 되지? 꼬명아,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몇 초 걸렸어? 몰라. 시간을 안 줬으니까. 그치? 이 문제에선 시간을 안 줬어. 시간을 안 줬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공식이 뭐야? 그렇죠. 근데 중력과 속도고요. 떨어진 높이 h고요. 처음 속도 얼마예요? 0.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얼마니? V는 루트 불러 2g h. 어때? 똑같죠? 그렇게 나오는 거야. 같아야죠. 같아야죠. 뭘로 풀어도 답은 같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20이에요가 나와.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물리 문제는 다양하게 풀어봐라. 에너지 전환으로도 풀 수 있고요. 등가속도 운동으로도 풀 수 있어요. 같은 값이 나와요.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연학화 운동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자연학화 운동을 거꾸로 하면 연직상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꼬맹아 이거 물체를 20의 속도로 던져. 몇 초까지 올라가? 2초. 2초. 자, 그랬다가 제자리로 오는데 몇 초 걸려? 2초. 되겠어? 자, VT 그래프. 그래 빨리. 내가 너네한테 A4 용지를 주면 그 값을 해야죠. 올라갔다가 떨어져. 우리 저번주 저기까지 했거든요. 오늘 포물선 운동 갈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는 게 시간 속도 그래프야. 시간 속도 그래프야. 시간 속력 그래프가 아니란 얘기야. 됐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은 뭐? 방향. 자, 저 새끼 올라가는 방향은 뭐로니까? 자, 물리에서는 습관적으로 안 그래도 돼. 물리에서는 습관적으로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놔.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놓으면 올라갈 때까지는 플러스의 속도 그래프 안에서 그려져야 돼. 맞지? 그리고 내려올 때는 운동 방향이 거꾸로니까 뭐? 마이너스 영역의 속도 그래프에 내려올 때 운동이 그려져야지. 맞지? 자, 맨 처음에 속도가 얼마라고? 플러스 20이라고. 그럼 올라갈수록 속도가 점점 뭐해진다고? 줄어든다고. 얼마가 될 때까지 간다고? 0. 근데 얘는 올라갈 때까지 등가 속도로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어. 됐죠? 그랬다가 내려올 때 거꾸로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나죠. 됐죠?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맞죠?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요. 네.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했니? 가속도. 자, 그러면 얘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운동 방향 바뀌었죠? 자, 그동안 가속도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기울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 뭐예요? 맞추시죠? 되겠어? 네. 올라갈 때까지 2초 걸렸어. 다시 제자리로 내려올 때 또 몇 초 걸려? 2초. 그래서 4초일 때 제자리로 왔을 텐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됐죠? 얘는 바닥에서 던진 게 아니고 건물 위에서 던졌어. 그래서 더 내려오겠죠? 그래서 바닥에 쿵 하고 닿을 때까지가 4초가 아니고 6초라고 치자. 됐냐? 오케이. 건물 높이 얼마? 해 빨리.
수업 다른 느낌. 왜 비슷해? 이제 눈도 나빠진 거야? 와, 얘는 약간 성격에 문제가 있는 애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냐? 와, 대단하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실제로 간거리라고 하는 부분은 VT 그래프에서 면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요 면적 얼마? 요 면적 얼마? 20. 거짓말. 플러스 20. 알겠지? 이 면적 얼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지. 왜냐면 1초의 속도가 10씩 줄었어요. 떨어질 때는 속도가 1초에 10씩 늘어나니까 2초일 때 속도가 0이면 3초일 때는 10 늘어나서 10. 4초일 때 또 10 늘어나서 마이너스 20.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올라간 높이나 내려간 높이 똑같으니까 플러스 20이면 마이너스 20인 거 맞아요. 그리고 이때 속도가 마이너스 20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초일 때 바닥에 닿았어. 그러면 6초일 때는요, 속도가 0인 상태에서부터 4초 더 간 거니까 이때 속도가 마이너스 40인 건 느끼셔야 돼요. 됐죠? 그걸 이 자리에서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요 넓이는 얼마야? 라고 하는 이거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간거리는 우리 이렇게 구한다. 간거리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쵸? 수능에서 맨날 이거 써요.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 하는 게 평균 속도야. 그러면 이 구간의 간거리는 이 구간의 처음 속도가 바로 4초인 순간에 이 속도가 처음 속도죠. 마이너스 20. 나중 속도는요. 바닥에 닿을 때 6초일 때 속도가 나중 속도겠죠. 마이너스 40.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40을 더해서 나누기 반띵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 구간의 평균 속도야. 아래쪽 방향의 평균 속도. 맞죠?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0이라는 속도로 얼마 동안 간 거냐면 이 구간을 2초 동안 간 거죠.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60m 더 내려와요. 이런 얘기 아니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0이죠. 그게 바로 건물의 높이가 되겠죠. 되겠어. 근데 선생님 왜 마이너스가 자꾸 붙어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는 방향인 거죠. 처음에 출발한 지점이 여기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6초 동안의 이게 변이는요. 처음 출발점에서 중간에 경로 의미 없다. 도착한 방향으로의 직선거리가 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에 운동 방향,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놨으니 얘는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의 변이다. 그리고 길이는 60이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어? 자, 그럼 꼬맹아 6초 동안에 빨리 구해. 6초 동안에 0에서 6초 동안 평균 속력 얼마니? 평균 속도는 얼마니? 해라. 했냐? 평균 속력 구할 거야. 얼마 분해? 6분의 얼마? 100. 일로 와. 뭐야? 여기 앉으면 되잖아.
보시면요. 속력이라는 건 이동거리로 가거든요. 이동거리는 방향 상관없어서 내가 움직인 모든 거리를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향 생각 없다는 얘기는 부호 띄고 숫자만 더하시면 이동거리야 그랬어요. 그래서 6초 동안에 100을 갔어요. 평균 속력은 3분의 50이죠. 됐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평균 속도는 변이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6초 동안에 변이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60. 그래서 얘는 속도는 아래쪽 방향 얼마예요? 10이에요. 납득.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는 아이들은 속력보다 속도의 크기가 훨씬 작아야 된다. 알겠어?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 됐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오늘 문제 풀어온 숙제에서요. 자,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수능에서 나와서 애들을 엄청 죽였단 말이죠. 그게 예서야, 아까 그거 몇 페이지 몇 번 문제였어? 25페이지 17번이었어요. 95페이지래요. 95페이지 17번 문제. 자, 뒤에 답안지가 다 있어서 채점도 다 해가지고 오셨을 텐데 95페이지 17번 문제. 두근두근하다. 안 그래요? 그러긴 했어요. 자, 95페이지 17번 답이 뭐게? 알려줘 이씨. 몇 번? 3번. 3번이야 5번이야? 3번. 오. 자, 95페이지 17번 문제의 답이 3번이거든요. 자, 이 문제가요. 꼬맹이들 맞아. 이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라서 사실은 맞는 게 쉽지가 않은데 확실히 내가 잘 가르쳤나봐. 쓸데없이 맞았어. 자, 해보도록 할까요? 설마 너네가 잘했겠니?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하겠지. 자, 거기 있는 문제 보시면요. 스키 슬럼프에서요. 아이가 정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경사의 슬럼프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얘를 VT 그래프로 그리시면 마치 자유낙하와 똑같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의 크기만 중력 가속도가 아닌 것 뿐이죠. 됐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줄줄줄줄 내려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에서 처음에 출발점일 때가 속도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P점, 이 구간을 Q점, 이 구간을 R점, 그리고 도착한 순간 도착점 뭐 이렇게 된다고 쳐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 P에서 Q 구간에서의 간거리가 30m, 이것도 30m 뭐 이런 느낌? 그죠?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준 힌트가 뭐냐면 P에서 Q 구간의 평균 속도 알려줄게. 그럼 평균 속도 어디 있어요? PQ 구간의 평균 속도 어디 있어요? 정가운데 속도죠. 됐죠? 그래서 PQ의 정확하게 가운데 속도가 얼마냐면 10이야. 요거 알려줬어요. 근데 보면 내가 뭐라 했어? 평균 속도와 걸린 시간을 곱한 값이 뭐라고? 간거리라고.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10인데 간거리가 30이야. 그럼 이 구간에 걸린 시간이 얼마야? 3초야. 이거 준 거야. 머리가 바보만 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도 줬어요. QR 구간의 평균 속도니까 이거 정확하게 가운데 속도란 말이죠. 이게 얼마예요? 15라고 줬어요. 근데 30m 같대요. 몇 초 걸렸어? 2초 걸렸어. 됐죠? 이거 준 거야. 그러면 이제 꼬맹아,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그러면 평균 속도에서 평균 속도의 사이의 속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 구간 전체가 5초예요. 근데 그거의 절반 시간에 여기, 또 그거의 절반 시간에 요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일까?
네, 2.5초예요. 맞아? 그랬을 때 나는 이거의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그랬는데 그 기울기를 평균 속도에서 평균 속도 요 기울기를 구해도 똑같은 가속도야. 맞아? 그랬을 때 가속도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요 전체 시간의 절반이라고요. 2.5초예요. 네. 그래서 2.5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얼마? 5 났거든요. 5. 그래서 얘 가속도가 2예요 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가면 돼. 이해돼?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2이네구나.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가속도의 크기가 2란 얘기를 한국말로 하면 얘는 1초다. 속도가 네, 2씩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 변화량을 언제나 가속도에다가 됐죠? 네, 시간을 곱한 만큼이 속도 변화량이야. 뭐 이런 얘기 했어? 그럼 꼬매나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 속도가 10이면 요거보다 1.5초 전의 속도인 P점에서의 속도가 얼마야?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1.5초 전이야. 그죠? 네. 가속도가 2니까 거기다가 1.5를 곱하시면 됐어. 1.5초 전에는 속도가 3만큼 적었어야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얼마야? 7이야. 되냐? 이건 거꾸로. 가속도가 2니까 처음에 0에서 7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게? 네, 3.5초. 맞죠? 이게 3.5초 걸렸어요. 출발 지점에서 P까지 가는데 3.5초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출발 지점에서 P까지의 간거리 이 면적이 얼마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처음 속도가 0이고 그래서 P점을 지날 때 속도가 7이니까 평균 속도는 얼마? 2분의 7. 걸린 시간 2분의 7. 곱하면 간거리 4분의 49. 그래서 계산하면 12.25. 이게 간거리. 그래서 출발점에서 P까지의 간거리가 바로 12.25m야 라고 하는 게 나와. 맞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1번에 이물체의 가속도가 4니? 아니요. 2예요.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그 다음에 출발점에서 P까지의 거리가 12니? 아니요. 12.25예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도착선에 도착할 때 순간에 속력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러면 이 도착점에 도착했을 때 요 속력이 얼마야? 라고 하는데 도착점에 도착할 때까지 몇 초 걸렸대? 안 가르쳐줬어. 그게 힌트야. 몇 번 공식 쓰라고? 3번 공식 쓰라고. 됐어? 네. 그래서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할 건데 도착한 순간에 나중 속도 구해라. 요거 구하라는 얘기고 출발할 때 속도는 0이고. 그래서 도착한 순간의 속도는 V는 루트 2AS에 대입하면 돼.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가속도 2 곱하기 간거리 100. 그래서 얼마? 20m예요가 나오지. 되겠어?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등가속도를 배우고 등가속도의 공식을 머릿속에 넣고 그래프를 이해했다는 건 이런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쉽진 않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접해 보셔야 되는데 수능에서 이 문제 풀 때요. 형아들이 많이 틀렸다. 어려운 문제였다. 되겠어? 그게 다 수능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 속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가지고 분석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드렸고요. 이건 대학교 갈 때가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과거를 갈 때는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에 1번 1-1을 푸시면 돼요. 이게 작년 국가고 기출 문제입니다. 1-1번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요.
속도가 얼마인지가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 속도 차이가 문법으로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가 속도 운동이죠. 이건 자연학화 시킨 거라서 얼핏 보면은 중력가속도를 10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위에 지문 보시면 어느 행성 그러니까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요, 극단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고 있어요. 처음 속도를 0에서부터 그린 사람이 있고요. 처음 속도가 0이 아닌 상태로 등가속도 그래프가 그려진 사람도 있어요. 초속도가 얼마냐가 이 문제에서는 핵심입니다. 이 문제로 10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된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1-1은 자연학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1-2는 전자기 유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분리 문제로 나온 거예요. 자, 어떤 P라고 하는 지점에서 자연학화를 시켜. 자, 내가 얘가 떨어지고 있는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보는데 그 지점에 왔을 때가 0초로 볼 거야. 그 0초가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난 어떤 특정한 위치일 수도 있는데 내가 본 그 순간부터를 0으로 놓을 거야. 0초라고 놓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0.1초 간격으로 세 군데를 지정해서 이렇게 본 거죠. 0초로부터 0.1초 지난 위치, 또 0.1초 지난 위치, 또 0.1초 지난 위치 이렇게 해서 보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면으로부터 얘네들이 떠있는 높이를 보면 여기가 맨 처음에 2.5m인 지점, 2.3m인 지점, 그 다음에 1.9, 1.3 요런 느낌으로 지나가고 있다면 이거 가지고 내가 VT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러분들이 가속도를 알아내줘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요. 0초, 0.1초, 0.2초, 0.3초 그 다음에 위치요. 2.5인 지점, 2.3인 지점, 1.9인 지점, 1.3인 지점 거길 지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0에서 0.1초가 되는 구간에서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냐? 0.2m가 같다는 얘기죠. 됐죠? 그 위치가 바뀌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0.1초라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구간의 평균 속도 알 수 있다. 그 평균 속도가 바로 2m/초다. 0.1초 맞아요? 네. 이거죠. 자, 요 구간은요. 얼마? 0.4 같다. 0.1초 동안에.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4다. 요런 느낌이야. 그죠? 요 구간의 간거리는 얼마니? 0.6 같다. 걸린 시간 0.1이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 6이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각각
정확하게 구간의 평균 속도를 받단 말이죠. 그 구간의 평균 속도는 그 구간의 정확하게 가운데 시간의 순간 속도죠. 그러니까 얘는 0.05초인 순간의 속도가 이거야. 이것이죠. 됐죠? 얘는요. 이 구간의 정확하게 가운데 시간 0.15초일 때 순간 속도가 이거야. 이거 나온 거죠? 응? 얘는요. 이 구간의 정확하게 가운데 시간 0.25초일 때가 6이야. 이런 얘기 한 거죠. 평균 속도의 의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드디어 가속도가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속도가 얼마? 이만큼 변했는데 이만큼 변하는데 걸린 시간이 0.1초야. 그러니까 얘 가속도가 20m/초겠죠. 이 구간도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2라는 속도가 바뀌는 동안에 0.1초 걸렸어. 그러니까 이 구간의 가속도도 20이야. 그러면 얘는 구간별로 가속도가 같은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죠. 됐어.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찾았으면 나는 처음에 출발할 때 0초일 때 순간의 속도를 알아야 그래프의 개형을 제대로 그리죠. 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꼬맹아 0.05초일 때 순간 속도가 2라고 했으니까 0.05초 전의 속도가 0초일 때 속도겠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20이고요. 0.05초 전이니까 걸린 시간은 0.05초. 얼마 나오냐? 얼마? 안 들려. 1. 그러면은 속도가 1만큼 작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2. 0초일 때 속도가. 맞아. 그래서 너네 VT 그래프를 원점에서부터 출발했으면 틀린 거죠. 얘는 0초인 순간이 바로 이 위치를 0초라고 한다 그랬지 여기를 0초라고 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개혁이 나왔어야죠. 여기가 1입니다. 1. 그리고 0.1초가 지난 후에 속도는 3이어야 돼요. 됐죠? 네, 이게 AT거든요. 1초의 속도가 20 바뀌니까 0.1초의 속도가 2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돼요. 이런 모습이 그려져요. 요거 하나 그리고 합격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죠? 답을 들어보면 별거 아니죠. 네, 이거 혼자 풀 때 이거 맞힌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하고 물투 끝까지 다 하고 나서 경기 못 가고 시험 보러 갔는데도 이거 처음 봤다고 제대로 못 풀었단 말이에요. 평균 속도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기본을 물어봐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본에 대단히 충실하게 물리는 하셔야 수능도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기본이 흔들리지 말아야 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쉬운 거 같죠? 근데 실제로 물투 끝나고도 이 문제 제대로 푸는 거 쉬운 게 아니라고. 그죠? 기본에 충실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분과고에서도 등가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등가속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자, 숙제 해온 거에 대한 거 질문 받고 잠깐 끊을게요. 자,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가 숙제였어요. 자, 91페이지 질문. 이거 우리 같이 했었는데. 92페이지도 같이 했었는데, 그죠? 자, 93페이지. 없어? 넘겨. 94, 95에서 질문. 16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t가 0일 때 기준선 P점에서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하여 10초일 때 기준선 Q를 속력이 10으로 통과하더라. 자, 이때 0초부터 5초까지가 등가속도. 그 다음에 5초부터 10초까지가 또 다른 등가속도. 가속도의 크기는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100m라고 친다.
자, t가 5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이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것도 보시면 충실하게 등가속도를 이용해서 수능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통합과학의 내용이다. 그죠? 여러분들 거기 있는 개형을 우리는 무조건 VT 그래프로 잡아서 푸는 거니까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가 정지 상태니까 속도가 0인 상태였구나. 그리고 네 0초, 5초, 10초를 찢어서 보란 얘기야. 근데 0초부터 5초까지는 등가속도 구간이니까 뭐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5초부터 10초까지도 또 등가속도죠? 자, 근데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네. 자, 몰라. 됐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모르니까 대충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기 10초인 순간의 속도가 얼마냐면 10초인 순간의 속도가 얘가 11에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놓고 전체 거리는 100m야 라고 하는 거를 준 겁니다. 여기가 P점, 여기가 P점. 네, 전체 거리가 100m래. 그랬을 때 5초인 순간 이 순간의 속도가 얼마니? 요거 구해줘. 이제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0에서 10초까지 다 간 거리가 100m라는 거예요. 그러면 힌트를 이용하셔야죠. 단거리,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됐죠? 이때 총 간거리는요. 첫 번째 1번 구간의 간거리에다가 2번 구간의 간거리를 더하시면 된다. 이게 나의 문제푸는 됐어. 설계. 자, 1번 구간의 평균 속도는요.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V, 나누기 반 띵하면 평균 속도. 거기다가 걸린 시간 5초 곱하면 간거리. 됐죠? 자, 두 번째 간거리는요. 2분의 처음 속도 V0, 나중 속도 10. 아니, V. 됐죠? 거기다가 걸린 시간 5. 그래서 1번 구간의 간거리와 2번 구간의 간거리를 더하면 총 간거리 100. 됐냐? 이렇게 식 세워놓으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해지죠. 5V 더하기 젠장할 5V 더하기 50은 200 10V는 150 V는 15 아니야? 나 단수 못 틀린 거 있어? 한유야 그런 눈으로 보면 나 되게 소심해진다. 그래서 여기 속도 15 이런 느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숙제가요. 107페이지였습니다. 107부터 111까지. 저 108쪽 그 63, 64, 65, 66이 답이 안 나와 있어. 108쪽 63, 64, 65, 66. 왜 없죠? 일단은 107페이지에서 질문. 107페이지에 질문은 없는 걸로 넘겨.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가 답이 없다고요? 아니요, 108페이지 중에서 저기 63, 64, 25, 66. 아, 요거 네 문제가 답이 없다고요? 네. 연직유로 던진 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그려라. 연직유로 던졌대요. 어떤 물체를? 자, V의 속도로 던졌다고 치자. 얘 가속도는 뭐니? 알려줘. 그렇죠. 마주죠. 그래서 얘를 네 연직유로 던진 물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얘는 가속도가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마이너스 G 등가속도 운동 이런 느낌. 되겠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가속도는 이쪽에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런 그래프고요. 두 번째 속도 시간 관계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합니다.
연지기로 올라가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만 그리면 이런 모습이고요. 다시 내려올 때까지 그리면 우리 아까 그렸어요? 여기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제 그런 느낌. 자,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려봐라. 어떻게 되냐? 자, 올라갈 때까지만 그려보자. 자, 위치 시간 그래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위로 올라가죠. 출발점으로부터 올라가는데 속도가 점점 뭐합니까? 줄어들죠.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속도 어딨어?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해서 0이 될 때까지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이렇게. 이게 올라갈 때까지야. 되겠어요? 내려올 때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 내려올 때는 정말 속도가 빨라지니까 기울기가 급해져야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냐? 알겠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알겠어요? 시간 위치 그래프가 이래요. 자, 이거를 시간 위치 그래프는 그래. 그래서 출발점으로 돌아왔어요야. 근데 시간 거리 그래프를 그래. 자, 꼬맹아. 올라갔어 20m. 내려왔어 마이너스 20m. 그러면 얘 변이는 얼마야? 0이지. 그래서 0으로 끝났지. 이거 시간 변이 그래프야. 근데 이동거리는 얼마냐? 40이지. 그걸 그리래. 이건 변이 그래프고요.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면 돼? 만만 급해. 됐어요? 이건 이동거리 그래프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꼬맹아 하던 김에 해. 이거 시간 속도 그래프야. 시간 속력 그래프는 어떻게 돼? 꺾어서 그렇죠. 시간 속력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방향이 없잖아. 그죠? 이렇게 돼요. 이건 물을 문제야. 이건 물을 문제야. 알겠냐? 이런 거야. 괜찮은 문제야. 괜찮은 문제야.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 시간 변이 그래프,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여러분들이 일반고를 가면 이 그래프는 평생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과고를 가면 주로 이렇게 그려요. 레벨로가 달라요. 과고는 입학하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우게요? 물투를 해요. 물원도 안 하고 통합과도 안 하고 물투. 자, 그래서 63번부터 66번까지는 그래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친절스럽게 그려준 거고요. 109페이지 오시면 우리가 아까 칠판에다 그린 그 낯익은 그래프. 아, 이 새끼 67번. 얘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 그려봐야 맛이 있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꼬맹아 109페이지에 몇 번까지 풀었어? 68번 68번까지요. 왜냐면 69번부터는 여러분들 포물선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쵸? 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했어도 상관없는데요. 67, 68번 중에도 질문 있을까? 없어? 자, 그리고 69, 70에서 혹시 풀었던 사람들 질문 있을까? 그건 없어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해봐 드릴게요. 넘어와. 110, 111. 안 돼요. 71, 73. 자, 이 또한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인데. 자, 포물선 운동을 하죠. 그죠? 포물선 운동 하고 쉬어도 돼요? 해도 돼. 아미는 무시하고. 어차피 쟤는 늘 언제나 안 돼. 자, 포물선 운동 잠깐만 할게요. 한 20분이면 돼.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물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물투의 개념이고요.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물체가 포물선이죠. 사실은 모든 물체가 포물선이죠. 해보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이다. 저번 주는 우리가
우리가 물원에서 했던 얘기들을 조금 정리한 개념이라면 여기까지 되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니까 칠판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게 요령. 공부 잘하고 싶죠? 집중하시면 돼요. 어떤 친구들은 2시간 공부하는 게 다른 아이들 6시간 공부하는 양을 해요. 집중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 오랜 시간 동안 하려고 하지 말고요. 단기간에 하되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저 새끼는 놀고 다 놀고 왜 성적 나와? 라고 하는 그 아이가 되는 거죠.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요. 집중력이 좋은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보시면요. 오늘 하셔야 되는 거 포물선 운동. 조금 있다가 해야 되는 게 원운동. 이런 거 해보자. 드디어 우리가 뭔가를 배워. 물리스러운 거 배워.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포물선 운동인데요. 포물선 운동을 가장 간단한 포맷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바닥 위에 건물이 있고요. 건물 위에서 공을 던질 거야. 공을 던진다. 땅 하고 던진다. 자, 던질 때요. 나는 이렇게 비스듬히 던지지 않아. 수평으로 던져. 이런 얘기야. 공을 수평으로 던집니다. 자, 공을 수평으로 던지는데 10의 빠르기로 던졌다고 치자. 얘 어떻게 날아가니? 20m 건물 높이에서 던진 거야. 어떻게 될까? 내가 수평으로 공을 던져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렇죠. 얘가요. 이렇게 갑니다. 내가 수평으로 던졌으면 수평으로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바르게 떨어지죠. 왜? 중력.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수평으로 던지면 그냥 수평으로 갑니다.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데 나 이걸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분석하려고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곡선 운동을 그 자체로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나 심플하게 풉니다. 어떻게? 이 직선 운동으로 바꿔버려요. 지금 직선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인데 내 눈에 포물선으로 보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걸 직선으로 쪼개면 되게 심플합니다. 물어서로 훅 떨어져요, 수준이. 아무리 복잡해도. 자, 어떻게 해요? 자, 0.1초 간격으로 저 공의 위치를 따다다다 찍어. 다중성강사진기. 알죠? 그걸로 찍어요. 자, 맨 처음에 여기다가 0.1초 후에 여기 있어요. 0.1초 후에 여기 있고요. 0.1초 후에 여기 있는 거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습니다. 지금 저희는 통합과학 내용 하고 있고요. 자, 0.1초 간격으로 찢었을 때 저 공의 위치가 저렇게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나는 이물체의 운동을 직선 운동 2개로 찢는다. 뭐하고 뭐? 옆으로 간 운동. 멋진 말. 수평 운동. 아래로 간 운동. 멋진 말. 수직 운동. 이 부분요.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은 동시에 있기 때문에 포물선이라는 모양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사실은 쟤는 옆으로 가면서 아래로 간 거야. 그게 내 눈에는 대단히 짧은 시간 동안에 옆으로 가면서 아래로 가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그걸 해체해 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요. 0.1초라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수평으로 간 모습을 찍으면요. 어떠냐면 맨 처음에 출발점 여기고요. 0.1초 후에 여기고요. 0.1초 후에 여기고요. 또 0.1초 후에 여긴데 같은 시간 동안에 수평으로 간 거리가 어떠냐? 어떠냐? 같아. 그러니까 얘는 수평으로 무슨 운동하고 있었다는 거야? 등속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야. 됐어? 수평 방향으로는 이 아이는 등속 운동했다. 물어보자. 등속 운동하는 이유가 뭐니? 그냥 같은 힘, 힘으로 던져가지고 질량이 안 변해요. 질량이 안 변해. 근데 등속 운동하는 이유가 뭐야? 어떤 물체를 던졌는데 속도가 바뀔 수도 있는데 안 바뀌었대 얘. 얘 등속 직선 운동이죠. 수평으로. 맞아요? 이유가 뭘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했어. 그럼 거꾸로 물어보자. 뭔가를 변화시키려면 뭐 줘야 돼? 쟤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왜 안 바뀌었을까? 추가로 가야지. 그렇죠. 얘 수평으로 무슨 운동했다고요? 등속도 운동했어요. 등속 직선 운동. 그죠? 수평 방향만 보면 빠르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걸 멋진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안 받았기 때문이야. 그게 뭐죠? 힘. 그러니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아이의 수평 방향의 운동을 보면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물리하는 사람들은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해. 그러면 원인은 얘가 운동하는 동안 수평 방향은 어떤 힘도 안 받았구나, 이 얘기죠. 맨 처음에 내가 던지는 순간 내 손을 떠난 이후부터는 됐어, 어떤 힘도 수평으로 미는 방향으로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등속 운동이에요. 그러니 수평 방향의 운동 그래프 그려. 자기야 VT 그래프 뭐야? 등속이라며. 그려. 뭐야? 이거지. 이 운동이에요.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는 면적이 뭐니? 간거리죠. 수평 방향으로 간거리. 수평 방향으로 간거리 뭐? 요거리예요. 요거리. 요거리를 구해야죠. 저게 나옵니다. 저게 나온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 맨 처음에 얼마의 속도로 던졌니? 수평 방향으로 10. 그러니까 10이라는 빠르기로 계속 가요. 바닥에 닿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 수평으로 간 거리를 알려면 딱 하나만 알면 돼. 뭐 알면 돼?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 요것만 알면 돼. 그러면 건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낙하했는지가 나와.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 있어. 얘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 요 시간을 뭐가 결정할까? 우리가 높이로. 왜냐면 같은 높이면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공기 저항 없어. 자유낙하 시킬 거야. 걸린 시간은 뭐가 결정하니? 높이죠. 질량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동시에 떨어질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은 이제 다 봤어. 수직 보자. 수직. 수직 방향의 운동 볼 거예요. 수직 방향의 운동 이렇습니다. 처음에 수직 방향이니까 높이 변화만 보세요. 처음에 이물체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보이지? 그러면 얘는 수직 방향으로는 점점 뭐해지고 있니? 네,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간거리가 증가하겠죠. 얘는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가속도를 결정하는 게 뭐죠? 질량분의 힘이죠. 얘는 떨어지면서 질량 바뀌었겠니? 안 바뀌었겠니? 안 바뀌었겠죠.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 동안 받는 힘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떨어지는 동안 무슨 힘 받았을까? 중력이죠. 그 힘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예요. 공기저항 없으니까 자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얘는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 거다. 그러니 얘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다. 선생님 아니지 않을까요? 수평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정말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새끼는 수평으로 던졌죠. 그 높이에서 또 다른 물체를 그냥 뭐 하면 돼요? 던지지 말고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자유낙하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A와 B 중에 누가 먼저 바닥에 닿았을까? 동시입니다. 동시에 닿습니다. 왜? B가 아래로 자유낙하 할 동안 A도 아래로 자유낙하 한다. 그래서 네, 단지 자유낙하 할 동안 얘는 옆으로도 가는 것 뿐이지 옆으로 간다고 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아니다. 동시에 떨어진다. 알겠어? 그래서 수직 방향의 운동은
동시에 자연학과 하는 운동이랑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이 통합과 교과서에 있고요. 물리원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수평을 던졌기 때문에 아무리 높이가 똑같아도 자연학과 한다고 해서 같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체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하는 그림이 통합과학 책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아이, 수평으로 던져서 떨어지는 아이 동시라는 게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실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수직 방향으로 자연학과니까 얘 VT 그래프 그려 고명아. 수직 방향이야. 기울기 얼마 써? G. 간거리 얼마야? 간거리 얼마야? 수직으로 얼마? 예, 얼마? 20. 우리가 아까 외웠지? 20 떨어지려면 몇 초 걸렸어? 2초. 외워 임마. 지구상에 자연학과 그래프 하나밖에 없는데 2초 걸리잖아. 됐죠? 선생님 물리는데 왜 자꾸 외우라 그래요? 외우지 마 그러면. 20m 갔어. 몇 초 걸렸냐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 넣으면 돼. 알겠어? 자연학하니까 초속도 어때? 없어? 알겠냐? 네. 그래서 떨어질 때 걸린 시간 T는 넘겨 루트 뭐 G분의 2H에 넣으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2 곱하기 20.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2초. 나오잖아. 나도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 얘기죠. 맞아요.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새끼 바닥에 닿을 때 2초 걸렸으니까 바닥에 닿을 때 수직 속도 방향으로는 20이구나. 이거죠. 이 상태의 운동을 우리가 연속 사진으로 찍어서 보니까 내 눈에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뜯어서 보면 수평 방향의 운동 두 개다. 직선 운동 두 개다. 수평 방향 운동과 수직 방향 운동을 각각 하고 있는 거다. 알겠어? 그게 연속 촬영으로 나한테 포물선으로 보이는 것뿐이다.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한다. 왜? 수평 방향으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아서. 수직 방향으로는 자연학화 운동한다. 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뭔가 중력이니까. 이죠? 네. 이 두 개가 결합해서 포물선 운동으로 보여. 알겠어?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해결하자.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2초 알았다. 그러면 수평으로 간 시간도 몇 초? 2초. 그러면 수평거리 얼마? 얼마? 20m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옆으로 20m 지점에 낙하하겠구나. 이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구할 거야. 그래서 수평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요.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결정하고요. 낙하 시간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평거리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단 말이야. 동구가 바닥에 닿기 직전 저 공의 속도 얼마야? 바닥에 닿기 직전 공의 속도는요? 자, 얘가 옆으로 날아가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10의 속도가 그대로 유지. 어디에 있던 상관없어. 등속으로 간다 그랬지. 맞지? 수직 방향의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빨라져. 자연학하니까. 자, 그중 땅바닥에 닿기 직전 수직 방향 속도 얼마? 20. 이죠? 그러면 얘가 실제로 바닥에 닿을 때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는 10의 빠르기가 있고 수직 방향으로는 20의 빠르기라며. 그럼 실제로 이 공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 라고 하면 보면은 이거 10N, 이거 20N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이거 어떻게 합성했지? 평행사변형 그려서 뭐 그리라고? 대각선 그리라고. 기억나니? 네. 똑같이 속도여도 똑같은 벡터니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공은 사실은 이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다. 얼마의 빠르기? 이거 직각삼각형인 거 보이죠? 그 유명한 피타 아저씨죠. 되겠어? 이변의 길이가 얼마? 20. 이변의 길이가
이거 얼마? 10. 그러면 이변의 길이 얼마? 16. 이거죠. 그래서 A 제곱은 A, B, C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죠. 맞아. 그래서 루트 400 더하기 100 그래서 얼마? 10 루트 5의 빠르기로 요 방향으로 떨어져. 됐냐? 이 얘기하자. 이 얘기하자. 이거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아? 이 얘기야. 그래서 포물선 운동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죠? 아니야. 등속 운동하고 자유낙하의 운동 붙여놓으면 포물선이야.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붙여버리면 포물선이야. 이해되지? 이 얘기야. 됐어? 반쪽짜리 말고요. 온전한 거 하자. 필요한 거 빨리 메모했니? 반쪽짜리 말고 온전한 거 하자. 자, 그러면서 꼬맹아. 수평 방향으로 3N, 수직 방향으로 4N의 힘이 있어. 이거 합성해봐. 어느 쪽 방향으로 몇 N의 힘이 작용하냐? 몇 N? 네.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 합력 방향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다. 맞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레벨 5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 3, 이거 4, 이거 얼마? 5. 됐죠? 중학교 2학년 수학입니까? 3학년 수학입니까? 네, 그거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피타밖에 안 써요. 그럼 거꾸로 이쪽 방향으로 5N의 힘이 작용한대. 이 힘을 둘로 분리하고 싶대. 그러면 수평 방향의 힘 3N과 수직 방향의 힘 몇 N으로? 4N으로 나누면 돼. 그래서 합한 걸 다시 분해할 수도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걸 그 유명한 벡터 합성, 벡터 분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찢었다 붙였다 하란 얘기야. 알겠어? 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저는 이 방향으로 공을 던져요. 5의 빠르게. 맞아? 그건 꼬맹아 거꾸로 얘기하면 수평으로 얼마로 던진다는 얘기야? 3의 빠르기로 던진다는 얘기야. 맞지? 수직으로 얼마의 빠르게 던진다는 얘기야? 4의 빠르기로 던지는 공이란 뜻이야. 알겠냐? 네.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공을 던지면 얘 어떤 운동해? 어떻게 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이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윗부분을 잘라서 볼게요. 자, 얘는 수평으로는 3의 빠르게 던진 거야. 수직으로는 4의 빠르게 던진 거야. 됐어? 네. 자, 그랬을 때 얘는 공이 가고 있어요. 빨리 생각해. 수평 방향으로 무슨 힘 받냐? 얘 날아가는 동안. 내가 한번 던지고 나서 손 떼었어. 얘 수평으로 받는 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힘 안 받으면 무슨 운동? 그러니까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영원히 언제나 등속 운동을 해요. 왜? 수평 방향으로 어떤 힘도 받지 않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 여기에 왔을 때 수평 방향 속도 얼마냐? 3. 여기에 왔을 때 얼마냐? 3. 여기에 왔을 때 얼마냐? 3이야. 여기에 오면 얼마냐? 3이야. 여기에 오면 얼마냐? 3이야. 여기에 와도 얼마냐? 3이야. 알겠어? 이게 포물선의 정체야. 포물선 운동은 한 번 내가 던지고 나서부터 내 손을 떠나요. 떠나고 나서부터는 수평 방향을 누구도 얘를 밀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힘을 안 주니까 멈추는 거야? 병신이죠. 힘을 안 주니까 무슨 운동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운동, 등속 운동하는 거야. 멈추는 건 마찰이라는 힘을 받아서 멈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이요. 수직 방향은 얘가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내 손을 떠났어. 무슨 힘 받아? 중력 받아.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 반대로.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뭐해질까? 느려지겠죠.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V는 불러. V0 플러스 뭐라고? AT. 이거 안 배운 사람 없지? 됐죠? 네, 이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속도가 0에서부터 몇 초가 얼마가 될 때까지? 4가 될 때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맞아? 그러면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없고 나중 속도가 얼마? 4. 맞아?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10. 걸린 시간 t. 맞냐? 그러니까 걸린 시간은 10분의 얼마? 4. 몇 초 걸려? 0.4초의 새끼들아. 맞지? 그 얘기야.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나 또는 그 속도가 될 때까지 떨어진 시간이나 시간은 G분의 V로 하시면 된다고요. 맞죠? G분의 V. 보이냐? 이게 그러니까 얘는 0.4초 동안 올라가네. 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가는데 0.4, 내려오는데 얼마? 0.4. 총 왕복 시간 얼마? 0.8. 저 시간에 2배. 알겠어?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그럼 꼬맹아 수평거리 얼마나 하게?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걸린다고? 0.8초 걸린다고. 맞아? 수평 속도는 얼마라고? 3. 네, 3이라고. 옆으로 간 거리가 얼마라고? 2.4. 이거. 돼? 하겠어? 그럼 보면 얘 봐. 이거 잘라. 잘라서 자, 요 구간만 보면 가구간만 보면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속. 수직으로 무슨 운동? 연직선만. 됐어? 요 구간 보자.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속 운동. 맞아? 수직으로 무슨 운동? 다이나카. 난 이걸 풀어. 되겠어. 그 얘기야. 알겠어? 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속도가 0이 될 때부터 속도가 4가 될 때까지 자연학하는 거야. 수직 방향 속도가 그래. 그래서 이거 0.4초야. 올라가 높이. 올라가. 이거 맞아? 얼마? 0.8. 그러면 여기서 최고점에서 수직 속도 얼마? 수직 속도 얼마? 폼을 써서 던질 때요. 언제까지만 올라갔다 떨어져?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다. 공을 똑바로 던져요. 언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얘는 폼을선을 그려요. 속도가 0이니? 최고점에서? 아니죠. 무슨 속도가 0이에요? 수직 속도가 0일 때까지 가는 거고 이때 수직 속도는 0이지만 수평 속도는 그대로 있죠. 그러면 머리 거꾸로 돌려. 최고점의 속도를 알려준다는 건 뭘 알려주는 거다? 수평 방향 속도 알려주는 거다. 맞죠? 최고점에서의 속도를 알려준다는 얘기는 바로 수평 방향의 속도를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얘기야. 만약에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었다면 얘 어떻게 떨어졌어야 돼? 그냥 아예 떨어져야지. 왜 밀려? 알겠어? 밀렸다는 건 수평 방향 속도가 있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런 얘기죠. 그지. 처음은 선생님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서 선생님한테는 별로 난이도가 높은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난생 처음 듣죠. 우와, 더럽게 복잡하네 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더럽게 복잡하네 라고 생각했으니까 한 번만 복잡할 건데 여기까지 이해됐죠? 식은요 몰라도 돼요. 물어를 할 때 할 거라서 여러분들은 식은 몰라도 됩니다. 대신에 숫자로 보여드렸으니까 이걸 수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왜? 식으로 정리하면 일반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진 속도가 V. 수평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세타. 되겠어? 얘 수평 속도가 얼마일까? 수평 속도가 얼마일까? 라고 하면 얘 이렇게 찢은 거죠. 그랬을 때 요게 피타라 그랬죠. 요게 90도고 요게 세타죠. 맞아? 자, 던진 속도가 V죠. 그러면 수평 방향 속도를 얼마 어떻게 쓰면 되겠니? 불러. V 코사인 세타가 수평 방향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 맞아? 네, 수직 방향 속도요.
수직 방향 속도 어떻게 쓰면 되겠니? V 사인 세타죠. 이해돼? 네. 우리는 4, 3 이렇게 줬는데 그거를 각도를 세타로 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수직 방향 속도와 수평 방향 속도가 3과 4라는 게 나와. 그랬으니 첫 번째 수평 방향 속도는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진 속도에 무슨 값으로 계산하면 되냐면 코사인 값으로 계산하면 돼. 이해되지? 수직 방향이요. 자, 수평 방향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등속 운동이에요. 수직 방향은 선생님이 떨어지는 구간을 물 거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연지 운동,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운동, 그 중에서 우리는 아래쪽만 볼 거니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 수직 방향 속도 V 뭐라고? 사인 세타 값. 그러니까 속도가 0에서 V 사인 세타가 될 때까지 떨어지면 되지. 자, 이때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낙하 시간. 아까 어떻게 하라고? 바닥에 닿을 때 순간 속도가 20이야. 몇 초 걸렸어? 몇 초 걸렸어? 어떻게 했어? 중력 가속도 분의 바닥에 닿을 때 속력. 맞죠? 그러니 낙하 시간은 수직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낙하 시간이야. 이해돼?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시간. 그러면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이 시간의 몇 배? 2배. 맞아? 그래서 총 왕복 시간. 낙하 시간의 2배. 그래서 G분의 2V 사인 세타. 맞아? 그냥 일반화 시키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수평 구간 이 전체 거리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옆으로 간 거리. 어떻게 수평 속도에다가 총 걸린 시간 곱하면 된다 그랬지? 하자고. 수평 속도에다가 왕복 시간 곱하면 돼. 수평 속도요. V 코사인 세타 곱하기 왕복 시간이요. 이거요. 이게 옆간 총거리야. 저거 여기다 쓸게. 요거야. 수학을 엄청 많이 한 사람 학원에 돈 낼 카페 이거 뭐랑 같아? 맞아요. 요거를 압축하면 요거랑 같은 값이 나와. 빨리 특수각 집어넣어. 나와. 네? 증명은 수학 선생님들이 해주시겠죠? 이렇게 계산해. 이건 그냥 지금 보여주고 안 쓸 거야. 계산은 아까처럼 실제 숫자 주면 돼. 그걸로 계산하면 돼. 됐어? 지금 그냥 일반화시켜서 뭔가 하나 보려고. 그냥 들어도. 자, 그러면 머리 내줄게. 내가 농구할 때요. 자유투 던질 거예요. 멀리잖아요. 가장 수평으로 멀리 가게 하려면 각도 몇 도로 던져야 최대 먼 거리를 갈 수 있냐? 이걸 가장 크게 하려면 어차피 중력과 속도 안 바뀌잖아. 던지는 속도도 똑같다고 치자. 몇 도로 던질 때 제일 멀리 가겠냐? 네, 이 각도가 45도예요.
왜? 사인은 90도일 때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자유투 던질 때 45도로 던지는 게 가장 멀리 가는 거 수평거리. 맞아요. 45도로 던져야 옆으로 가장 많이 갑니다. 각도가 너무 높으면 얘가 위로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맞아요. 옆으로 잘 못 가요. 각도가 낮으면 됐어. 얘가 이렇게 가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금방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알겠어요? 그래서 채공 시간도 길고 수평 속도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45도로 던질 때가 가장 멀어요. 알겠냐? 이 얘기야. 이거 가지고 자소 쓰는 애들 그렇게 많아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자. 알겠냐? 근데 그러면 이것도 있다. 각도를 작게 해서 던졌어요. 알파. 각도를 크게 해서 던졌어요. 베타. 근데 낙하 지점이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같을 수 있는 두 각도. 찾아봐. 각도를 작게 해서 던지나 각도를 크게 해서 던지나 낙하 지점이 같은 됐어. 각도가 생겨. 근데 그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30도로 던졌어. 걔랑 같은 위치에 낙하되면 몇 도로 던지면 되겠냐? 봐봐. 60. 그렇지. 봐봐. 30도일 때 갖고 60도일 때 낙하거리가 똑같아. 무슨 말일까? 얼마? 요게 낙하거리 같아. 이게 낙하거리 같아. 30도로 던지나 90도로 던지나 수평거리가 똑같은 곳에서 떨어져. 30도하고 60도가 같은 지점에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15도로 던졌어요. 얘랑 같은 지점에 낙하하고 싶으면 그래요. 그 얘기한 거야. 물론 얘네들은 나올 수가 없지. 특수각이 아니니까 우리 못 외웠잖아. 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보면 45도로 던지면 몇 도로 던졌을 때 어떡 같아? 45도, 45도. 알겠어? 그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 쓸데없는 거 왜 써줘? 왜냐면 이렇게 써주면 수학이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와 물리하려면 수학이 필요한가 봐 라고 하는 착각이 생기는데 물리하려면 수학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통해서 일반식으로 내가 너네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45도로 던졌을 때 수평거리가 가장 크다. 됐어. 45도로 던지면 수평으로 가장 멀리 간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알파와 베타를 더합값이 90도일 때 낙하 지점이 같다. 요거 두 개 보여주고 싶었어요. 알겠어? 네! 그거 보여주고 싶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올라갔다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얘는 수평으로 등속 운동이고 올라갈 때는 연직선반, 내려올 때는 자유낙하. 그래서 이쪽으로 풀면 다 되는 거구나. 됐어? 낙하할 때 걸린 시간의 2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간이구나. 최고점에서의 속도 0 아니구나. 수평 속도 있구나. 알겠습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포물선 운동이야. 이게 그 유명한 포물선 운동이야. 물투는 싸그리다 포물선인데 사실은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붙인 거라고요. 그렇게 푸시는 게 맞아요. 알겠어? 이렇게 간다. 됐지? 자, 그래서 잠깐만 10분만 끊었다가요. 포물선 드글드글 해보죠. 10분만 끊어가자.